메인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이시안입니다. 자, 오늘 이현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비건 레스토랑을 창업한 게 14년 전. 14년 동안 꾸준히 이쪽 업계에서는 명성을 쌓아와서 자기 입으로 이쪽 업계의 시조세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실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창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현아 대표님께 그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볼까 해요. 일단 카페, 레스토랑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권장할 만한 일인가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울고 시작할까? 네. 제 주변에도 네.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슬런치 같은 거 딱 하나 차리고 그럴 수 있겠니?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최소 한 2억 드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요. 그 2억을 2년 안에 회수하는데 하루에 16시간 근무, 주 6일로 저처럼 풀 네. 근무를 해야 2년 안에 회수가 가능하지 않나. 회수가 가능하긴 해요? 그쵸, 그쵸. 오, 가능해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근무 조건은 그러니까 그거는 네. 어딜 가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법정 주휴수당부터 해서 했을 때 어딜 가서 해도 그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시간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2억으로 주식을 하면 그쵸. 더 2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인으로 한 10군데 분산 투자를 해도 뭐 그런 의미에서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만 채워주면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또 명확함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우리나라 최저시급 제도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건 레스토랑이라는 거는 조금 더 힘들기는 네네. 해요. 이제 또 싸워야 하거든요. 편견과 네. 맛이 없을 것이다, 비싸다 등등. 네, 그 편견들과 이제 내내 싸워야 되는데, 네. 대신 이제 이 밑단에서 지켜주시는 분들이 탄탄하다 보니 네. 저희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도 다들 엄청 난리가 났을 때 저희 매출 낮아졌어도 70%까지밖에 안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방이 탄탄해요. 오히려 하방이 좀 탄탄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려면 이제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아이돌 쪽은 아니고 오히려 인디 밴드에 가깝다. 네. 그치. 탄탄한 나를 지켜주는, 팬층. 네. 그쵸. 근데 또 인디 밴드도 잘하면 굉장히 그쵸. 유명한 밴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페나 레스토랑을 꼭 해봐야겠다는 분이 있긴 하거든요. 특히 카페 같은 경우가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창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켜라고 말할 만한 그런 비밀? 스킬?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지인분들께 늘 하는 말은 존버만 하면 1등이 된다. 존버. 네. 그러니까 이 버티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버틸지는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버티는 걸 숨을 얇게 쉬면서 겨울잠 자듯이 버티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저처럼 계속 싸우면서 버티는 분도 계시고 네. 할 텐데, 사실상 버티는 게 능력이고 힘이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한 해 평균 폐업률 네. 이런 것만 봐도 5군데 중에 한 군데가 망한대요. 1년마다. 네. 그리고 5년을 못 버티는 게 90%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나머지 10%도 잘 돼서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중에 잘 되는 건 2, 3%밖에 안 되고 유지만 돼도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버티기만 해도 나머지가 없어져서 1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버티는 그 기간 동안 살 길을 찾고 혹은 나의 강점도 찾고, 그리고 제가 못 찾았던 강점을 고객이 찾아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버텨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들을 각오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시작하면 엄청 잘 될 것이다 라고 꿈꾸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주변에서도 내가 맨날 갈게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한 번 오고 절대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안 될 것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런 좀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시는 게 진짜로 잘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지금 14년을 유지해 오셨는데 비결이 있을까요?
제가 하는 일은 음식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늘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는 일이 늘 똑같고요. 매장도 똑같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는 하루의 루틴이 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루틴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반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대표가 할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그 방법을 찾았고요. 네. 그리고 뭐 엑셀 하나 다루지 못하는 주방 직원한테 엑셀 가르쳐 가면서 이거 앞으로는 제발 손으로 쓰지 말고 엑셀로 해야 나중에 공유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해왔어요. 네. 지금은 그런 시기가 다 지나자 제가 너무 좋은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있던 데이터들이 쌓여서 지금 AI 도구들을 하나씩 붙이면 각자 파트에서 이게 다 거의 자동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공장도 거의 AI 툴로 날마다 해야 하는 그 서류 작성부터 뭐 안전사항 수칙 뭐 혹은 위생관리 관련해서 늘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대부분 AI에 많이 기대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루틴화하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얘가 더 잘해줄 거다라는 기대감 역시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대표의 어려움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미대 출신이시거든요. 엑셀을 가르쳐 준다고는 하지만 아마 미대 다닐 땐 자기도 못했을 거예요. 유튜브 보고 자기가 막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그걸 또 가르쳐주고 맞아요. 지금 AI가 나오니까 또 이번에 AI 대학원 진학하셔서 AI 박사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새로운 걸 배워서 바로 이제 사업에 접목하고 맞아요.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저도 AI 제가 한 걸로 이제 직원들 교육하는 거 거의 한 명당 3개월 네네.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다 저 정도 해요. 오, AI 이제 교육업으로 진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 정도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분이면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게 당연할 수 있지만 사업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유지라는 게 정말로 하던 걸 계속하는 게 유지냐 아니면 확장을 해가지고 확장을 했는데 사실 이쪽 거가 잘 되다가 좀 안 되면 확장한 다른 게 잘 돼서 결국 유지시키는 게 유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으로 보면 끊임없이 확장을 해야지 유지가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물가 네. 상승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유지를 했다 그러면 네. 이제 점점 하락인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곡선을 늘 그려야 하는데 그거는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게 유효할지 모르니까 자꾸 많은 시도를 하고 한 5개의 시도 중에 하나 네. 잡히면 이제 4개는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하나가 빵끝 웃으면서 그러면 네. 이제 거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 빵끝 웃는 하나만 또 기억을 해가지고 맞아요. 저 친구 손 대는 것마다 터져 이러는데 맞아요. 다 오해잖아요. 손을 많이 댔을 거예요. 그리고 안 터진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웬만한 사업자들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아픔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또 손을 대셨잖아요. 홍대 안에 점포를 또 하나 내시는데 굉장히 좀 크게 내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는 가장 큰 규모예요. 어느 정도 크기가 돼요? 거의 한 50평 가까이 되는 네네. 이제 레스토랑을 열게 되는데요. 네. 비건만으로 이 정도 사이즈를 하는 곳이 사실상 없어요. 없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꼭 성공을 해야 뒤에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 길을 걸으실 수 있을 거라는 또 사명감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론 불리한 게 레스토랑은 또 저녁 때 와인을 같이 팔아야 이게 좀 매출이 나오는데 학교 아니라 주류가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좀 맹숭맹숭하게 다들 이것만 먹고 가야 그렇죠, 되는데 맞아요. 50평이나 되고 학생들은 또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게 괜찮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네. 가장 아쉬워하는 주류를 못 팔아. 맞아요. 네네. 근데 다행히도 저희의 기존 매출의 주류가 그리 크지 않아요. 되게 일부를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없고요. 저희가 아쉬운 거죠.
그렇구나.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주류에 대한 매출이 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얼핏 그런데 굉장히 와인을 많이 갖다 놓으신 건 뭐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거. 그냥 우리끼리 먹으려고 했던 맞아요. 것들. 아쉽네요.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이번에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고자 이제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조금 더 저렴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뭐 비싸게 팔고 싶었던 게 아니라요. 재료가요. 저도 싸게 팔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그만큼 유저가 많아야 되고 회전율이 좋아야 하는데 그런 입지에서 싼데 채식을 팔기에는 아직은 네. 시장이 조금 덜 여물어 있었다는 판단이었고요. 네. 저희도 기회는 많았지만 저희가 늘 고사해요. 뭐 여기 들어와 볼래? 여기 들어와 볼래? 했을 때 저희는 거기 들어가도 안 팔릴 것 같은데요? 라고 늘 고사했었고 이번에는 정말 고심 끝에 오케이를 했던 이유가 그래도 학생들 그리고 요즘은 대학생들의 거의 많은 비율이 외국인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 조금 더 인식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그리고 저희가 깃발을 꽂아야 이제 또 뒤에 오실 분들이 편히 오시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하고 싸게 많이 파는 것을 목표로 이번에는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면 요즘 학생들이 또 건강을 생각하는 학생도 늘었지만 또 비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구 환경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가치적인 소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또 민감하기도 하니까 이 비건 이걸 먹어가지고 지구를 살립시다. 이렇게 하면은 또 호응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벌써 오픈 전인데도 엄청 스케줄이 빡빡해요. 네. 이제 오픈 기념으로 전시회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네. 바로 이어서 이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랑 콜라보 협업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희의 공간 안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의 문화 그리고 비건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보여주고자 많이 준비를 하고 조금 더 뭐라고 해 첨예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빠져나갈 구석이 네네. 없게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든 행보들이 제가 하는 생각과 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 기회가 되면 시안책방과도 콜라보를 좀. 네, 그거 좋죠. 네. 잠깐 우리 이거 메인 라이프 채널인데 시안책방이 네, 자 마지막으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 4060 이상으로 가면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놀 수는 없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새로 취직하기 너무 힘들고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질 하나만 뽑자면 오랜 창업자로서 하나만 딱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불안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장이 되는 거거든요. 한 사업체의 가장이 되다 보니 제가 불안하면 저희 팀원들이 더 불안해요. 그렇죠. 부모님이 불안하면 자식이 불안한 것과 똑같고요. 제가 불안하면 저희 제품들도 불안해져요. 그래서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뭐 비교적 감정 기복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진짜요? 생각보다 불안도 잘 안 하고 딱히 그런 게 없는 편이어서 이제 사업하면서 너무 편하긴 했어요. 다른 분들이 다들 뭔가에 힘들어하고 어떤 이유에 상담도 받아야 되고 이럴 때 저는 이게 상담까지 받을 일인가? 이런 스타일이어서 정말 장점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단기간에 성과만 나오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당연한 시장이거든요. 창업이라는 건 원래 실패가 기본값인데 그거 하나하나에 불안해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면 이제 편견과 싸울 수가 없어요. 이 편견과 싸울 힘을 비축하려면 늘 나 자신도 믿어야 되고 혹시라도 나 자신을 못 믿는 시기가 있더라도 팀원에게 그 마음을 들키지는 말아야 되고 티를 내면 안 된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버티고 또 작은 성취하고 조금 버티고 작은 성취하면 아마도 그것들이 쌓여서 큰 성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같은 말인지 모르겠으나 저희 이제 CEO들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번개를 치면 의외로 다들 너무 바쁜데 의외로 잘 모여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직원들이 같이 안 놀아주고 또 직원들과 같이 놀다 보면 지금 얘기한 불안감에 들킬 수도 있고 괜히 말이 헛나와서 그러니까 못 놀고 우리끼리 놀자. 근데 얘기하다 보면 CEO들이라 서로 아픔도 알고 그 어떤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번개 참여율이 좋지 않나. 그 번개 참여율이 가장 좋으신 이현아 대표님이십니다. 네, 우리 이현아 대표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여리여리 가녀리게 보이지만 이 깡따구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사실 이게 깡이거든요. 네, 뭐 그래 그럼 이렇게 하지 뭐 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 뭐 해. 대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안 되면 어떻게든 내가 책임져 볼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깡이 딱 있으셔가지고 그걸 중심을 잡고 지금 14년째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드디어 14년의 결실이 빵빵빵 터지는 때가 아닌가. 해외 진출, K푸드 등등. 지금 막 여러 가지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이게 여담인데 네. BTS 아미잖아요. 네. 굉장한 여담인데요, 진짜. 네. 저는 사실 제 꿈이 네. BTS 그 해외 투어 할 때 맞춰서 제가 해외 박람회를 일정을 잡는 게 제 제품 박람회를 쭉 나가게 됐어요. 8월부터 바로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네, 이미 맞춰놨어요? 계획이 다 잡혀 있고 그때 이제 우연히 우리 오빠들 콘서트가 있으면 하루만 시간을 내서 가고 싶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일정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마음으로는 그때를 타겟으로 정말 프로젝트를 준비했거든요. 정말 사심으로 이때는 분명히 나도 해외 진출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정말 장난스럽게 시작을 했지만 준비를 한 3년 했고 진짜요? 오빠들 군대 가기 잘못했어요. 나이는 분명히 오빠가 아닐 텐데 그래도 잘생겼으니까 오빠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씩 조금씩 손에 잡히는 기회들과 그리고 시식도 다 나가서 해보고 해외분들한테 막 입에 떠먹여서 먹여보고 하니까 하나씩 계약이랑 뭐 수출 같은 의향도 받고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진짜 슬런치 2막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이 2막의 시작이 약간 인생 2회차 같이 조금 달콤해요. 이미 해봤던 고생이어서 막 놀랍진 않아요. 놀랍진 않고 게다가 뭔가 BTS랑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도 분명히 있고 언젠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저는 이미 만나서 같이 방송도 해보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BTS 아직 크기 전에 BTS한테 뭐 음식을 이렇게 대접할 기회도 있었다고 공급할 기회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거절했다면서요. 저 진짜 찾아보지도 않고 이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협찬 제안이 왔었는데 이름이 너무 이상한데요? 하고 제가 여자 걸그룹한테만 줬어요. 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를 하고 그렇죠. 그게 몇 년도였어요? 13년. 와, 그때는 맞아요. 아마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서 더더욱 그랬지 않았나. 네. 사과도 한번 하시고 앞으로 같이 언제든지 요청하면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그거는 당연하고 저는 이제 제 꿈은 우리 오빠들이 드시는 건 바라지도 않고 아미들이 하는 페스티벌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해외 아미 친구들이랑 저희 음식 나눠서 먹을 수 있는 페스티벌 참여하는 게 목표여서 좀 그거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저도 후회가 제가 방송 같이 한 게 2018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좀 더 친해놓을 걸. 안타깝습니다. 네. 멀리. 자, 이제 후회를 뒤로 하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하는데, 창업하시는 분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되게 쉬워 보이고 그러지만, 그리고 뭐 BTS 얘기가 농담처럼 그렇지만,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딱 준비하시는 게 BTS의 어떤 흐름도 같이 타보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K 컬처의 흐름? 네. 그런 치밀한 준비?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 오늘 이현아 대표님이 한 가장 중요한 거는 존버력. 네. 그런 마음과 실제로 버틸 수 있는 체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BTS 짱 뭐 이런 거. 네. 마지막으로 BTS 짱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